주의 깊게 검토, 주의 깊게 누가 뭘 검토한다는 건지 좀 보겠습니다. 이진숙 자질 논란, 전교조도 자진 사퇴하라. 잠시 뒤면 열릴 인사청문회 대상 중에 한 명이죠.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자꾸 자질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런데 이 자질 논란 중에 전교조에서도 어제 사퇴하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부적격 교육부 장관 지명을 철회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공교육을 지키라는 국민들의 명령을 받드는 것이자. 네. 지금 이진숙 후보자 자진 사퇴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좀 의아하다고 생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윤경호 위원님. 전교조는 지금 현재 민주당 친여와 좀 이 성향을 같이 하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사퇴하라는 얘기는 좀 약간 뜻밖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예, 공교육을 총괄하는 공교육 정책을 책임지는 자리에 갈 인물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를 이유를 대겠지만 네. 제가 본 바로는 둘째 딸이 중학교 3학년 1학년 때 미국의 보딩스쿨이라고 그러잖아요. 기숙학교. 네. 거기에 가게 되는 과정이 초중등법 교육법 위반이다. 그러니까 부모와 함께 가지 않고 미성년자만 가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해명을 이진숙 후보자는 뭐 본인의 의지가 강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전교조가 아마 강한 실망 표출을 한 걸로 그렇게 보이고요. 뭐 다른 교육단체들은 이제 논문 표절 문제를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교육 정책을 책임지는 자리에는 정말 맞지 않는 거다. 바로 그 점이 가장 아픈 점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다른 자리가 아니라 또 교육부 장관이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이런 부분은 뭐 자녀를 좀 조기 교육을 빨리 보내고 그리고 뭐 논문적인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더 아프게 다가오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진숙 후보자가 받는 의혹이 몇 가지가 있죠. 같이 좀 볼까요? 논문 관련이 좀 많습니다. 제자 논문을 표절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본인 논문, 자기 표절이죠. 이중 게재했다라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논문을 쓸 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일 경우에는 이 생명윤리위의 승인을 먼저 받고 그리고 실험을 해야 되는데 관련해서 그런 거 없이 그냥 논문 썼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중복 게재나 이런 걸 통해서 연구비를 과다하게 수령했다라는 부분이 또 다시 또 이게 의혹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자녀의 조기 유학 부분이 있다. 뭐 굉장히 비싼 유학인데 그걸 보냈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조기에 사실상 보호자 없이 보낼 수 없는 부분인데 이걸 좀 보냈다라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의혹들을 지금 다 총괄해서 아마도 전교조에서 얘기를 한 것 같다라는 건데 이 의혹의 자녀 부분보다는 사실 논문 관련이 더 많죠. 아까 저희 기사 다시 볼까요? 기사에도 살짝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교조 말고 11개 교수 학술단체 연합체인 범학계 국민검증단이 보니까 논문 150개 중에 16개의 연구윤리 위반 문제가 발견이 됐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직접 들어보시죠. 논문 표절 논란에 휘말린다는 것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나라 학계의 연구윤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며 거의 모든 단체에서 이진숙 후보께서 자진 사퇴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들 하십니다. 생각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다들 자진 사퇴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다. 고로 우리도 자진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 단체가 이 범학계 국민검증단이 어떤 단체냐? 여기 볼까요? 김건희 여사의 유지와 이진숙 후보자의 정도, 정자가 영어로 이 오탈자가 나면 이렇게 WJD가 되죠. 이진숙 후보자의 정도라는 게 오늘 국민일보 기사의 제목입니다. 지금 이 범학계 국민검증단이 최수영 위원님, 지금 김건희 여사의 유지 논문 이거 문제가 있다, 이거 학위 박탈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던 단체거든요. 그러면 김 여사의 유지와 이진숙 후보자의 정도는 다른 거냐? 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바로 지난주에서 여기서 그때 유지라는 말을 제가 하면서
그 이 논문 회의가 심각하다고 얘기했는데 그대로 이제 이게 적용이 네.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더 심각한 거는 김 여사는 공적 지위에 불과한 사실은 영부인의 위치였는데도 그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는데 이분은 연구 생태계,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의 그런 것들을 제어하고 통제하는 기관의 수장이 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것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사실 저는 훨씬 더 중하게 적용된다고 보지만 지금 이 드러난 사안 자체만 보더라도 이분은 더 이상 이 자리에 후보 자리에도 있으면 안 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2019년 총장에 당선될 때 그때 자기 10년치의 논문을 전부 학교의 검증위원회가 검증을 거쳤다. 근데 문제 없다고 했다. 네. 그때 그 검증위원장 했던 분이요. 이분이 총장 취임하자마자 바로 기획처장에 임명됩니다. 기획처장이 원래 총장 선거 도와준 분들의 1순위가 가는 자리라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건 이해 충돌이고 보훈 인사고 그거는 짜고 친 고스톱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이 이제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를 이제 이 대통령한테 얘기해서 눈길 끌었다는데 네. 서울대 10개 프로젝트를 만들려면요. 지방 국공립대학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자녀 조기유학 보내고 자기는 논문 뺏기고 제자들에게 갑질하면서 자 서울대 같은 학교가 지방의 국립 거점 대학으로 10개를 만든다? 자기 모순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형용 모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분은 더 이상 오늘 이제 청문회인데 네. 사실은 청문회에 앞서서 거취를 결정해 주는 게 저는 그게 오히려 그나마 교육자로서의 윤리에 맞지 않나 싶어요. 네. 사실 지금 이 이진숙 후보자는 내가 청문회에서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청문회가 잠시 뒤에 열립니다. 때문에 이 청문회에서 여기 저희 쭉 얘기한 이런 문제들, 논문의 뭐 제자의 논문 표절, 뭐 자기 표절, 그리고 뭐 연구비 과다 수령 등등등 이런 자녀의 조기 유학 등등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이 해명을 할 것이냐, 그 해명이 또 설득력이 있을 것이냐 여부가 주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더불어서 지금 이 이진숙 후보자는 오늘 청문회죠. 근데 청문회가 이미 끝났는데 논란이 여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전현 보좌진 92%, 강선우 낙마해야. 전교조마저 이진숙 자진 사퇴하라. 지금 이 전교조 얘기는 아까 저희가 봤죠. 근데 이 앞부분 전현직 보좌진의 92%가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에 대해서 이거 낙마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전현직 보좌진들이 들어있는 이 게시판이 있죠. 근데 여기에서 투표를 해봤다는 겁니다. 전현직 국회 보좌진들은 1,442명이 모인 익명 이 대화방에서 강 후보자의 거취에 대한 의견을 묻는 투표가 진행이 됐고 여기 이 투표에서 1,442명 중에 559명이 참여를 했다. 대략 한 절반이 좀 안 되는 숫자가 지금 참여를 한 거죠. 근데 그 중에 참여한 사람 중에서 92.7%, 518명이 낙마에 찬성한다고 했고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반대자는 41명, 7.3%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강선우 후보자는 이미 인사청문회가 다 끝났고요. 청문회에서 본인 해명하겠다고 해서 본인 해명을 했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 전형 보좌진이나 민주당 이 국민의힘 보좌진만 한 건 아닐 수 이 국민의힘 보좌진 혹은 민주당 보좌진만은 아니겠습니다만 참여한 사람 중에 92.7% 낙마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 뭔가 소명이 안 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피해자가 있는 사안에서 생길 수 있는 네. 문제죠. 이를테면 뭐 성 관련된 피해자가 있는 폭력이든 뭐 성추행이든 그런 경우, 그다음에 네. 이렇게 갑질이라고 얘기되는 것들, 이런 거는 명백한 한쪽에서 더군다나 그게 지위를 이용한 위계에 의한 이런 거는 제대로 또 실체를 다 공개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마 저게 익명의 대화방. 단톡방, 대화방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더 높게 나왔을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지금 진행 중인 사안이잖아요. 강선우 후보자는 국회 그 몇 명 되지도 않는 자기 방에 9명 아마 보좌진을 네. 둘 수 있는데. 둘 수 있잖아요. 그 9명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원만하지 못했는데 여성가족부라는 그 부처를 이끄는 거에서는 또 오죽하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 강선우 후보자에 관해서는
증인이 좀 채택이 됐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 이재명 정부의 지금 장관 후보자는 김민석 총리 시절부터 증인 채택을 일체 지금 안 해주고 있잖아요. 그건 네. 지금 민주당이 잘못 생각하는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강선 후보자의 경우 제가 초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가 명백하게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자기의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내가 증언을 하겠다라고 했다면 그건 증인으로 나와서 얘기를 할 수 있게 해줘야죠. 물론 한쪽이 일방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네. 균형을 맞추면 얼마든지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딱 집어서 우리가 지금 강선 후보자, 그다음에 오늘 해야 되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두 분에 대해서는 지금 언론의 보도, 그다음에 주변에서의 여러 가지 평가에 부정적인 게 많단 말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까지 인사에 관해서 어느 대통령이든 인명권자가 자진 사퇴 형식으로 정리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번의 경우는 필요하다면 지명 철회라는 카드도 쓰는 게 네. 오히려 미안한 얘기지만 대통령과 대통령 지금의 네. 이 수뇌부에게는 오히려 득이 될 수도 있는 물론 달면 삼키고 쓰면 버린다 뭐 그런 차원이 아닌 거죠. 여론을 감안해서 네. 저는 꼭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카드도 쓸 수 있다면 써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굉장히 세게 지금 말씀을 주셨어요. 자진 사퇴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지명 철회까지도 이재명 대통령은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청문회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논란이 계속되는 게 청문회가 끝나고 새롭게 나온 논란도 의혹도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갑질 논란 강선 후 임금 체불 의혹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여가부 장관 인사청문위원회 중에 한 명이었었죠. 국민의힘의 조은희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글 같이 보겠습니다. 이거예요. 이 글에서 지금 보면 여기 2022년 1월 5일에 진정 들어온 게 있고 2020년 11월 27일에 진정이 들어온 게 있죠. 국회의원 강선우 사무소 해서 지금 뭐가 들어왔느냐. 후보자를 상대로 근로기준 분야의 위반이 들어왔다. 이게 어떤 부분이냐 봤더니 임금 체불건이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조 의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지금 청문회가 끝나고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 제출하지 않았던 이유가 밝혀졌다. 근로기준법 36조 임금 체불 관련 진정이었다. 의원 사무실에 임금 체불 진정이 2번이나 있었다는 게 신기하다라고 올렸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강선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2명이라고 의혹을 제기한 사실 한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2번 낸 거다. 그리고 2020년에 강 의원이 아니라 강 의원의 배우자가 운전기사가 필요해서 개인적으로 기사를 채용해서 이 채용을 한 거였었고 합의된 금액도 다 지급을 했는데 근데 추가적으로 원래 얘기한 것보다 더 많이 요구를 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최종 요구는 다 이 부처 판단으로 해서 최종 종결 처리가 그냥 된 사안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 최수영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국회를 출입하는 기자였는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국회 보좌진은 4, 5, 6, 7, 9급으로 구성이 됩니다. 네. 근데 이 사람들의 법적 지위는 별정직 공무원이에요. 네. 그러면 자신들이 뭐 사표를 내거나 뭐 사표가 수리되거나 하는 공고사직하거나 어떤 형태의 사직이라도 이것은 법에 따라서 정확한 날짜에 국회 사무처가 퇴직금이나 나머지 잔여금을 지급합니다. 끝입니다. 근데 이게 진정을 해서 노동청까지 그 노동부까지 갔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걸 의원실이 동의를 안 해주고 국회 사무처에다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이게 팩트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했다 그러면 이거는 갑질을 넘어서요 업무 방해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대단히 심각한 상황. 그건 물론 한 사람이 했건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냥 공무원이면은 퇴직하면 자동적으로 그만두고 어쨌든 돈이 입금되고 그걸로 정산되는 게 누군가의 그 이의를 제기해서 그게 국회 사무처를 대상으로 했겠죠. 네. 그렇다면 이거는 사실은 어찌 보면은 범죄 행위에 가까운 그런 사안이고 업무 방해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료를 제출한 것 같지 안 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재명 정부의 인사청문회 뉴노멀이 3개 나온 게 무자료, 무증인, 그다음에 무반응입니다. 뭐라도 우린 될 거야. 다 통과될 거야. 이 전 3가지 뉴노멀이 나온 것 같은데 네. 저는 이렇게 가서는 곤란하다. 이런 문제들은 이거는 지금 뭐 갑질이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이거는 사실상 공직자로서는 절대 가져서는 안 되는 인식이기 때문에 이건 좀 다르게 봐야 될 대목이라고 봐요. 네. 지금 이거는 사실 그냥 가만히 두면은 그냥 시스템으로 자동 시스템으로 쭉 임금이 다 나오는 건데
안 나왔다는 얘기는 뭔가 임의적으로 이거를 이의제기하고 걸었다는 건데 이거는 명확하게 좀 고의성이 있다는 부분 아니겠느냐,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 어제 저희 MBN에서 단독 보도한 부분도 있었던 게 뭐가 있느냐, 강선우 의원이 관련한 법안들을 발의를 했었던 적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임금체불 금지법을 공동 발의를 했었던 적이 있다. 2022년 8월에.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도 본인이 대표 발의를 한 걸로 2020년 9월에 대표 발의가 있었다. 물론 이제 강 의원 쪽에서는 이제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논란이 있는 부분이 이런 대목이라고 한다면 법안을 발의하고 근데 해당 사안으로 또 논란이 되고라는 부분은 윤경호 위원님,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본인은 나는 갑질을 한 게 아니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로남불이라는 게 다 이런 데서 나오는 얘기일 수 있는데, 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명백한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증인의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거다. 바로 이런 점에서.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이 남의 티끌, 그다음에 내 눈에 뭐 대들보 뭐 얘기하잖아요. 남의 거는 얼마든지 이런 법안을 발의해서 막읍시다라고 해놓고 본인은 그런 혹시 티끌이 묻어 있는 거를 못 느낀다면 그건 제3자가 지적을 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좀 아쉽습니다. 네. 지금 자칫 이런 부분이 내로남불이라는 걸로 비춰질까 봐 우려가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근데 관련해서 오늘 한겨레 일면 기사 같이 볼까요? 한겨레에서 이렇게 오늘 일면 기사를 썼습니다. 커지는 강의 사퇴론, 대통령실이 여론을 주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강유정 대변인 얘기 들어보고 오시죠. 이준숙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회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바 이제 진행된 이후에 그 제기된 의혹에 대한 그 본인의 소명, 그리고 그 소명에 갖고 있는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나중에 판단을 말씀드리겠고요. 강선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소명 여부와 그것에 대한 설득력 여부도 주의 깊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강유정 대변인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명하는 소명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도 좀 보고 있습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죠. 제목처럼 있는 그대로 최수영 위원님. 네. 대통령실이 지금 현재 여론을 주시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주시하고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이냐, 아까 지명을 철회해야 네. 된다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강유정 대변인 그랬잖아요. 해명이 되는지를 지켜보고 여론도 지켜보겠다. 네. 근데 지금 강선우 후보자 해명이 되는 게 아니라 갑질의 경우에는 오명을 받았어요. 그럼 해명이 된 게 아니고 이제 국민 여론이 더 나빠질 거고, 그리고 지금 나오는 얘기가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말하자면 비리 제보들이 더 나온다는 거예요. 더 센 게. 지금 이게 도는 상황에서 부담 가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 지명 철회까지 아주 강한 톤으로 말씀 주셨는데, 저는 이게 아마 대통령실과 여권의 전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금요일까지 청문회가 다 예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쭉 있죠, 지금. 근데 지금 강선우 후보자와 이진숙 후보자가 블랙홀이에요. 다른 후보자들의 오히려 비리라든가 부동산 투기 의혹, 그다음에 그분들의 흠결을 다 빨아들이고 있어요. 다른 분들은 지금 굉장히 미담이 되고 있어요. 이분들 때문에. 상대적 효과죠, 이게. 이게 저점 효과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이거를 계속 금요일까지 끌고 간 다음에 그때 정리를 하고, 다른 후보자들은 그때 청문을 통과하면 16명 가운데 14명 통과하고 2명 낙마한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게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반응성의 문제. 정치는 문제를 제기하면 여론이 뜨거우면 반응을 해줘야죠. 네. 조응성과 반응성이 정치의 핵심인데, 그거를 아마 대통령실이 보여주고 여권과 조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살짝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금요일까지 지켜보는 방탄 역할을 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말씀은 이런 거예요. 일단 두 후보자한테 모두의 시선이 쏠려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후보자들은 좀 수월하게 청문회를 넘어갈 수도 있는 효과가 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청문회가 다 끝날 때까지는 일단 두 후보자에 대한 판단이 명확하게 표출이 되지 않겠지만, 금요일까지 다 16명에 대한 청문회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가타부타 입장이 나올 걸로 보이고, 추측컨대 뭔가 자진 사퇴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요일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네, 당장 오늘 이진숙 후보자의 청문회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